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행정학회장 성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행정학회에서 지난 12월부터서 지방행정의 통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세미나를 국회에서 4번을 했었고, 그 다음에 전남 강주 특별법이 통과되고 나서 강주에서 3번의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왜 우리가 이러한 지방행정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다시금 재발견해야 된다. 이건 뭐냐면은 단순히 5조 원이라는 혹은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어서 통합을 한다가 아니라 한국의 사회 문제, 특히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수도권 일국화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러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방행정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더 적극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지역에 있어서의 사회 문제, 특히 인구 감소라든가 행정에 있어서의 비효율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더구나 지방자치를 복원하는 그런 목적에서 우리는 지방행정 통합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다시금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됐고요. 아울러서 행정 통합을 하게 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걸림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사 문제, 그 다음에 주민들 간의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학자들, 특히 지방행정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갈등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안을 제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사실 그동안의 세미나들을 모두 다니면서 제가 기획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연구위원회나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박재호 교수님과 같은 지역의 특별위원장님들께서 준비하실 때 고민했던 부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이런 지방행정의 통합의 목적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부산, 울산, 경남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간에 공론화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었었던 것을 알고 있고, 이번 계기로 해서 이 통합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논의를 해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상북도와 대구 간, 그 다음에 대전과 충남 간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 1일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사례로서 또 다른 모델들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행정학회에서는 지금 이 세션은 부산, 울산, 경남, 그 다음에 이후에는 대전, 충남, 그 다음에는 전남, 강주 통합특별시의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아까 이야기 드렸었던 목적과 방법에 있어서의 여러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이 모임의 의의와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성시경 회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부터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죠. 오늘 저 사회를 맡은 신라대학교 박지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옆에 쭉 계신 분들 제가 좀 소개해 드리죠. 오늘 두 분의 발표자가 계십니다. 한 분은 김영빈 교수님, 동아대에 계시죠.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이 서재호 교수님, 네, 보경대에서 지방행정을 전공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발표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조예와 경험과 또 학식을 갖춘 분이 아니실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숭실대학교의 백희 교수님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지방자치회장님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보여주셨었죠. 그 다음에 전남연구원의 이병헌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전남 광주도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실무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정보의 이정석 박사님은 좀 늦어가지고 출발이 늦으신 모양입니다. 오시는 대로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남대학교 최영태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최 교수님은 차기 지방자치학회 회장이시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전부터 행정 통합이라든지 또 지역 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기대하겠습니다. 앞에 세션을 좀 늦게 마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발표와 토론을 좀 압축적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세미나 어떤 문화랄까에 대해서 발표보다는 토론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 뭐 발표문은 다 있으니까 발표 뭐 직접 듣는 것도 좋지만 토론을 통해서 발표자나 토론자가 많이 얻어가는 것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두 분 발표자분한테 조금 시간을 가능한 좀 줄여가지고 발표를 해주시고 한 15분에서 20분 사이에 토론자분들께서는 한 10분 정도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방행정 통합에 대한 모임이 산발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오늘 오전하고 오후 합쳐가지고 이렇게 불경, 그다음에 전남 광주, 그다음에 대전, 충남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함께 세미나를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김에 마지막 오후 세션까지 다 보시고 보시다 보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의 어떤 주요한 어떤 핵심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원래 이 행정통합 거버넌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었어요. 사실 2010년 전에 5+2 광역경제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왔는데 사실 부산이 행정 거버넌스와 통합에 대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광역경제권 당시에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또 불경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광역연합 출범을 앞두고 무산됐지만 한 번에 또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저는 또 마지막 한 번 기회가 오지 않겠나. 그 기회가 바로 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한데서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통합은 하나의 수단으로서 또 우리가 넘어서야 될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일자리를 통해서 그와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과제라든지 쟁점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저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말이 길어지면 여러 가지 시간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바로 발표자이신 동아대 김빈 교수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아대 김영부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발표하게 된 것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산 경남이 통합을 하려고 1년 한 정확하게 13개월, 14개월을 내부적으로 공론의원을 거쳤습니다. 부산 15명, 뒤에서 설명할 건데 경남 15명하고 30명이 각 분야별로 한 1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각 양 시도지사에게 그 해당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걸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자치분과위원장을 맡아서 관련 법률, 특례 이런 것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얘기가 크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수기 과정을 오랫동안 거쳤다는 거 먼저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통합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행정통합의 그런
지금 잘 안 되는 거. 아. 자, 목차는 배경과 부산 경남 행정통합 우리 지금 뭐 우리가 부산 경남 이렇게 많이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논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경남 부산 특별자치도로 이렇게 결정되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 쟁점, 과제로 중심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배경이라 뭐 하면 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부산과 경남은 뭐 단순 뭐 행정 통합 조정 원래 이제 경남이 부산에 있었죠. 부산이 이제 경남에서 이제 분화했기 때문에 두 지자체는 뭐 과거부터 늘 하나라는 그런 게 이제 있었고. 그래서 단순 그동안의 행정 조정은 행정 개편마다 조금씩 이루어져 왔는데 그런 이제 단순 행정 조정이 아니라 미래 전략, 발전 전략을 이제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합을 통해서 계획, 재정, 행정 역량을 결집하자. 그 다음에 수도권을 대비한 이제 하나의 이제 국가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행재정 효율성을 높인다. 궁극적으로 주민 서비스를 이제 더욱더 효과적으로 이제 개선한다. 그런 걸 이제 정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총 30명. 그래서 약 한 13개월 내지 14개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도지사님께서 모든 권한을 여기 공론화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여기에서 나온 결정사항들을 해주겠다라고 표면적으로는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주요 역할 같은 경우에는 행정통합의 기본 구상을 수립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론화 운영 방향 그리고 이제 자치분권에서 각종 그 특별법 이런 거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국토 경제 교통 사업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사업들을 이제 발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분과로 해서 각 이루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소개.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1월에 출범해서 2026년 1월까지 활동했습니다. 활동한 내용들은 14번 회의, 권역별 토론회, 찾아가는 설명회, 시도지사 인지도 조사는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시도 및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그 밖에 이제 서포트주 활동, 온라인 캠페인, 매우 다양하게 짧은 1년 조금 넘은 기간에 매우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원회의 이제 논의 범위라 이렇게 보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너무 넓어서 짧은 13개월이지만은 상당히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원회 전반적인 추진 과정은 표에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출범식을 이제 경남에서 시작해서 양 시도지사 번갈아서 이제 좀 다 14차까지 이루어져 왔다. 매달 이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권역별 토론회도 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권역별 토론회가 되게 매우 중요한데 각
그 지역별로 서로가 요구가 너무 달라서 그 권역별 이제 여론 토론을 이제 위원들이 직접 찾아가서 한마디로 이렇게 다 모셔놓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 지형들을 보면 동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 같은 그런 이제 적극적인 찬성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북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 박탈감, 균형 발전을 요구하였고, 남북권 거제 통영 같은 경우는 생활 편의 중심의 그런 요청이 이루어져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북과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 경험에 따라서 과거에 이제 마찬가지인 통합에 따른 그런 신중년 이런 걸 접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온도신 같은 경우는 부산은 대체적으로 이제 좀 찬성을 하는 편이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찬성을 하였고, 온도신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속도 내달라라고 이렇게 했었고, 중부권은 고남 비중심으로 얘기가 됐고, 동부권은 물류 절차 중심 수요 요구가 있었다. 서부권은 예상했던 대로 그동안 동수 불균형에 대한 그런 소외 중심의 니즈가 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찾아가는 설명회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 계속 이어 설명하면 진해, 마산, 남해, 고성, 거제 각각 지역에 가서 설명을 했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역인분들하고 거의 뭐 1시간, 2시간 넘게 거의 뭐 설명회를 했고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수기 과정을 거쳤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산 같은 경우도 우려, 중립, 긍정 기대들이 나왔는데 그 나온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를 이제 12월 달에 2025년 12월 23일부터 29일까지 했는데 당초 시작할 때 1년 활동하고 여론조사를 보고 결정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 경남 거주적 만 18세 이상 남녀 4,04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기준 주민등록 기준 통계 기준으로 성역멸 지역별 비례 할당을 실시를 했고 외부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행정통합 찬성률이 53.6%, 반대 29%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치는 바로 1년 전에 부산 경남이 내부적으로 실시한 결과에 비해서 정확하게 16.6%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지역별로 물론 이제 여론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은 지역별로 찾아가는 토론회, 설명회, 그 다음에 공론화위원회는 어느 한 곳에 뭐 시청, 도청에 하는 게 아니고 뭐 진주에 갔다, 통영에 갔다, 토론회도 그렇게 각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위원회 활동도 하고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통합 추진 전략은 여러 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1안이 있고 2안이 있었고 1안은 뭐 준정부를 둔다든지 이런 안이 있었어요. 즉 계층제를 또 하나 자치계층제를 하나 올리는 1안이 있었고 두 번째 안이 계층제를 그대로 두고 통합만 가자는 거. 부산과 경남을 폐지하고 같이 경남, 부산 특별시 두 안이 있었는데 공론화 과정에서 먼저 한 준정부 안은 폐지가 되고 이 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뭐 간단하게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래 이제
통합상이다라고 얘기했으면 뭐 거기서 우리가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정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행정통합 미래상은 경남과 부산은 이렇다. 그 다음에 부산 경남 TBC 비전은 이렇다. 이렇게 크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앞장에서 얘기하는 미래와 비전을 기본 통합화 3대 전략과 9대 전략, 세부 전략을 부산 경남 상생통합 발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대 전략은 경제, 산업, 국토, 교통, 문화, 물류, 관광, 이제 교육, 보건, 복지 이렇게 그 다음에 9대 세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연구원과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각각의 다음과 같은 지역 여건을 특성을 고려해서 통합광역자치단체 공간구조를 재편성을 설계하고 1시간대 광역교통망 구축을 마련하는 기본 통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간구조 개편안은 이제 기능별 특화된 여기 보시면 기능별 특화된 137 시스템을 빼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밑에 이 그림이 지금 이게 안 나와서 그런데 글로벌 중심지 그리고 3대 회랑 그 다음에 7대 발전축 137 발전축을 제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공간 구조의 균형 발전 전략을 도모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글로벌 허브 축은 서부권, 김해, 가덕 신공항, 거제축이고 3대 회랑이라는 것은 3대 회랑은 오션 블루입니다. 햄드락은 오션 블루 회랑, 블루 오션 이제 이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혁신 바라 회랑은 이제 두 번째 진주 창원 부산에서 혁신 바라 회랑을 했고 그 다음에 G는 그린 스마트 바이오 회랑 이런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발전 전략을 가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부산 경남이 이제 경제 산업 수도를 도약하기 위해서 행정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에 그치지 아니하고 중앙 정부로부터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와 지역 경쟁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그런 특례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안을 이제 했습니다. 위원회가 제안한 특별법 법안의 명칭은 부산 경남 특별시설지 및 경제 산업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법률 구조는 총 6편 17강 46절 393인가 6인가 정도 구성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을 담았고 많은 내용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법률안 1편 같은 경우는 1편과 2편은 1편은 총칙이고 2편은 부산 경남 특별시 설치 운영에 가는 거죠. 즉 뭐냐면 경남 부산 특별시 위상과 조직. 3편은 자치권 강화. 그 다음에 4편은 이제 규제 개선, 특례, 기본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5편은 국토 계획,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광역교통방 이런 주변의 삶과 관련된 것들을 담고 있었다. 그리고 기타 상생 기금 그다음에 그런 설치 운영 특례를 담고 있습니다. 법률안 이제 기본 작성의 원칙은 우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원칙을 둔 게 있었어요. 무작위로 타 자치단체에서 한다. 그래서 우리도 하자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나름대로 원칙을 정하는 게 첫 번째가 이제 연방제 수준의 자치 재정 분권의 모형을 이제 지향하자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타 이렇게 뒤에 나머지 부분은 참조하시고요. 특례 중심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 구조를 설계해서
조세, 재정, 국토, 산업, 이민 등 핵심 권한을 직접 이양하고 특례 축을 중심으로 이제 조문을 체계화했다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경남, 부산의 고육성 및 국가 전략과의 정합성을 고려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초지자체 존중, 이제 행정 뭐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지만은 상향식 거버넌스 확립이었다. 그래서 그리고 갈등 관리 및 난제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형 이제 입법 추진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통합 쟁점은 좀 간략하게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서 행정통합자치단체의 정책성 갈등하면서 우리 활동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뭐 각 지역을 뭐 위원회, 토론회, 설명회를 하면서 총 40~50군데를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통합자치단체의 명칭을 어디로 할 것이냐. 명칭. 부산 같은 경우는 저는 부산이기 때문에 경남 부산 특별자치도다 그러면 이제 두 자치단체가 통합되면 부산광역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을 어디에 입주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여전히 맹시로 남겨놨다라는 거죠. 사실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시도지사에 맡겼어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이 내용을 받고 어떻게 했냐면 2028년에 주민투표를 붙여서 양대 통합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항상 느끼지만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그걸로 이제 끝났어요. 지금 더 이상 진전이 없습니다. 왜? 자치단체장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광역연합이 바뀐 이유가 그거예요. 과거에 불경 광역연합도 중도에 멈춘 이유는 거기에 있던 거죠. 그 다음에 주민 참여, 그 다음에 의원 정수 및 선거구 재교부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된다. 이걸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런 문제가 항상 산존하고 계속 문제가 다르겠다. 이걸 건드는 순간 행정통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치계층과 행정계층의 뭐 다양화 이런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쟁점이 있었다. 그 다음에 행정통합 특례의 권한 이양에 대한 중앙정부 관계. 특히 이제 5국 3특 얘기 제가 이제 얘기는 최대한 안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발표자께서 교수님이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경남이나 부산이든 어느 한 병을 흡수에 대한 것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통합자치단체의 선거 시기와 정치적 이해관계가 너무 과하다라는 거죠.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과제입니다. 과제야 뭐 제가 이제 과제를 대신해서 제가 이거 활동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경이 그동안에 진행되면서 행정연합, 통합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러한 논의들이 항상 도돌이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행정통합 매우 어려워요. 행정통합, 구역 변경 이런 것들은 역사적인 산물이기도 해요. 그리고 행정문화죠. 그래서 그것도 어렵고 법제도적인 측면도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통합, 연합 이런 것은 계속 논의도 왔지만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비단 부산 지역만 이루어진 게 아니고 행정통합에 관련된 이슈가 등장하고 공론화되고 또는 이렇게 되면서 이해관계자 및 주민 갈등 확산되고 추진 동력이 확 떨어지고 논의, 지연 및 종결 그리고 피로 누적과 주민의 무관심 이 수준의 비생산적인 전개 방식이 항상 이루어져 왔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들이 좀 많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적 수단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연합 및 통합시 접근은 주기적으로 단체장에 의해서 이슈화되고 단기간에 통합 추진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지만은
항상 최종 통합에는 이루지 못하고 지역 갈등만 초래하고 그 문제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하나의 문제로 나누고 있다는 거죠. 행정 통합이 유일한 수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주장을 한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부에게 변경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단체장에 의해서 이슈화되고 이게 결국 이루지 못해서 지역 갈등, 정치적 허무주의, 행정의 신뢰 하락이 이렇게 되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지역 발전 정책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제가 과제들을 몇 가지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발표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이거 시간을 많이 못 들여가지고 지금 좀 조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충분하게 전달된 것 같고요. 사실 공론화위원회를 부산 볼경의 부산 경남이죠. 이게 한 오랜 기간 동안 14개월인가요? 14개월 동안 3만 명 넘는 대상을 해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약간 뭐 좀 허무주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중요한 자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볼경의 어떤 통합 노력들이 그간에 여러 번 시도가 됐는데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통합이나 협력을 위한 중요한 어떤 정치 행정적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런 시도조차 못한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볼경은 이런 것을 지금 축적해 왔다. 사실은 우리 제도 개선이라든지 변화에 있어서 어떤 그 경험의 어떤 자산, 축적,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볼경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볼경이 실제 이제 그 공론화위원회에서 우리 김 교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정체성 문제인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원래 볼경은 하나였어요. 이게 그다음 64년도에 부산이 직한시로 독립하고 97년도죠. 울산이 광역시로 독립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복원하는 건데 이제 단순한 복원은 아니겠죠. 각 도시의 어떤 기능이라든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창조적 어떤 협력을 위한 복원, 뭐 이런 어떤 비전을 세우면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그 서재호 교수님께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시고 또 많은 더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부경대 행정학과의 서재호 교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이긴 한데 그 맥락이 5극 3특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속 반복적이지만 조금 더 묘한 그런 상황 하에서 추진되는 5극 3특의 맥락에서 지방정책 개편을 동시에 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아이디어를 뭐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로 현황 중심으로 쭉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낼 수가 참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논의할 사항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광역 차원에서 국가발전 구상 어떻게 전개됐는지 우리가 뭐 거의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지방정체제 개편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는 지방정체제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두 개를 얘기를 하면 사실 지금 2025년, 2026년 또 앞으로 몇 년 더 지속적으로 논의될 광역 단위의 행정체제 개편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다뤄야 될지에 대한 좀 논의를 할 수 있는 좀 그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역대 정부별로 광역 차원의 국가 발전 구상들을 쭉 했습니다. 물론 이제 방향성은 이제 균형 발전 관점에서 기본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쭉 했고요. 이미 2007년 이후니까요. 우리나라가 1950년 6.25 이후 1953년 그 이후에 이미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사회 인프라가 형성된 거를 전제로 광역 발전
구상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5대 초광역권 구상, 그래서 영남권을 대경권, 동남권으로 분리하면서 좀 5개의 권역으로 자리를 매김한 게 2007년이고 그 이후부터 이제 5+2 또 뭐 등등등 이런 논의들이 쭉 이루어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이제 초광역적 공간 전략 해가지고요 4가지 이 권역으로 쭉 나누고 부울경의 메가시티 추진을 쭉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행정 통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논의도 같이 이루어졌고요.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도 2020년, 21년, 22년 요즘에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고 또 메가시티와 같이 다뤄지다가 다시 쭉 그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작년에 급히 통합하는 걸로 법률이 제정이 된 거죠. 윤석열 대통령 때는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로 그 비슷하게 이렇게 광역권역별로 발전 전략이 수립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되어 온 결과를 조정하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 광역 단위 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특별하게 뭐 이렇게 변화가 있거나 그렇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이제 지금 맥락이죠. 5극 3특이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 성장의 자치 분권을 결합한 전략적인 측면이 지금 배경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선거 때문에 사실 지방선거라고 하는 게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맥락들도 있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제 변화들이 생길 텐데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좀 않을 수 있는 그런 맥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총사진을 제시를 하고 자치분권 기반 중요한 게 자치분권 기반이고 뭐 경제권과 생활권을 연결시켜서 지방자치와 지역 성장 또는 균형 발전을 동시에 잡아가는 그런 측면으로 논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이 광역차원의 국가 발전 전략 지금 우리가 뭐 이번 세션 다음번 또 이 세 개 세션에서 쭉 내리 이제 할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5극 3특을 지역 단위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를 행정 체제 기반으로 연결시켜서 다루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요 논의가 광역 차원의 국가 발전 구성과 관련돼서 한 3가지, 5가지 정도 제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경제권과 생활권을 연계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는 게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 그래서 뭐 아주 눈에 띄는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지원을 중앙정부가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또 자치분권 기반이어서 지역의 결정이 존중되는 형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리 잡고 있었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의 그 요소로 자리 잡게 되고요. 자율적인 지방정 체제 개편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자율적인 지방지정 체제 개편을 얘기하면서도 이게 이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시 이제 자리를 잡은 거고요. 중앙정부 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지방자치법이나 아니면 뭐 균형발전 특별법이나 이런 법률의 일반 법률이 아니고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통합하고 정부가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중앙정부가 결정을 하는 이 요소가 결합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형태로 이 광역 단위 국가 발전이 추진되고 있는 형태라고 몇 가지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개편의 유형을 조금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광역 단위 행정 체제 개편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옛날에 정리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그 제시를 해봤습니다. 지금 광역 단위에서 광역자치단체 간의 통합 부분은 이제 자치행정 체제 개편에 방점을 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층 개편과 구역 개편이 통합된 형태의 개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지방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있었는데요. 1995년에 도농통합 중앙정부가 주도한 그래서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했고 2026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그 과정에서 이제 2계층을 1개 단층으로 통합한 개편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전국 단위로 지방정 체제 개편 논의를 뭐 국회 특별위원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논의를 하다가 중앙정부 주도로 일률적인 개편을 하지 않고 자율통합 형태로 추진을 하면서 2010년에 창원시 통합 창원시, 2014년에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고 2026년에 이제 광역 통합으로 광주 전남 특별시가 이제 출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2008년에 굉장히 그 지방자치 뭐 학계든지 아니면 뭐 지방자치 현장을 뜨겁게 달궜던 게 이제 국회가 다뤘던 전국 단위 지방정체제 개편 논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2계층을 1계층으로 통합을 하면서 전국을 지금의 기초를 조금 더 광역화시키고 조금 큰 단위의 그 지방 일종의 뭐 시든지 하여간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광역자치단체가 다 이제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초가 굉장히 강한 자치권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안을 마련했는데 이게 이제 사라진 거죠. 이제 무산된 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게 이제 그 자율통합인데 두 개 창원시하고 청주시가 자율통합으로 지방정치제 개편을 통해서 탄생을 합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 자치단체가 통합을 했는데 통합 이후에 이제 2024년까지 자료를 쭉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었고 특히 청년 인구가 감소된 눈에 띄게 감소했고 노인 인구가 또 눈에 띄게 증가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합 청주시의 경우에는 조금 창원시랑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가 더 늘었고 또 여러 가지 재정지표, GRDP나 지방세 수입이 늘었는데 창원시도 사실은 GRDP나 이런 게 감소한 건 아니에요. 늘었지만 이제 인구 면에서는 상당히 감소했고 인구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통합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건 이제 기초자치단체인데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행정체제도 좀 개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직할시가 새롭게 생겨나는데 이게 이제 그 직할시 그 자치권이 좀 제한된 자치단체라고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5년에 광역시가 드디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직할시가 광역시로 부산광역시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치권을 가진 이제 대도시 지방자치단체가 2계층의 자치단체로 출범을 합니다. 그게 이제 지금 모습이라고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의 광역자치단체에서 뭐 광주 전남 또는 부산 경남 또는 울산 또 대전 충남 자치단체가 이제 통합한다는 얘기는 이제 과거에 원래 이제 있었던 직할시 이전의 형태로 이제 개편한다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2008년에도 이미 그 광역 단위의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주장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그냥 기초 2계층, 1계층으로 구분하는 것보다는 광역자치단체, 광역시와 도를 과거처럼 이제 그 확대시키고 지원하기보다는 그 다른 것보다는 자치권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형태로 안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광역 단위 논의가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다시 이제 부활해서 우리가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굉장히 그 중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맥락들을 좀 고려하면 그래서 광주 전남 그 통합시의 그 출범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광주 전남 통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좀 다양하게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고 이번에 결실을 맺었다고 하겠는데요. 국회와 중앙정부 주도를 했다는 얘기는 결국에 이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한 특별법이 법률로 제정이 됐고 아직 시행은 되지 않지만은 총 5편 구조, 총 408개 조문으로 굉장히 방대하게 제정이 됩니다. 12장 구조고요. 211조문입니다. 엄청나게 방대해요.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그 다른 자치단체들이 부러워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가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들이 이 결실을 좀 못 누릴까봐 전전긍긍해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논의들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들을 고려하면 우리가 실제 이런 5국 3특이라고 하는 중앙정부 주도의 광역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 광역자치단체 간의 시와 도 간의 통합을 어떻게 고민하면서 좀 접근해야 되느냐 한 6가지 정도로 제가 한번 같이 고민할 주제를 던져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법적 근거가 사실은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나와 있는 일부 조항을 근거로 요거를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이것만으로 이거를 좀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광주 전남 특별시가 설립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 이외에 통합하고자 하는 또는 그런 광역시와 도가 통합하려고 하는 그런 자치단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균형 발전이나 이런 데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고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적절히 고려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5급 3특이라고 하는 맥락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전국 단위로 통일적으로 추진이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착순의 경쟁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이익실 요게 굉장히 깊게 결합되어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 극에 대한 확약 조건이 지금 마치 행정 통합을 전제로 해서 5극의 하나로 여러 가지 혜택들이 그 물밀듯이 주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광주 전남 특별시 관련된 특별법의 규범력의 안에 엄청 많은 이제 그 지역 단위의 그건 자치권이 아니고요. 지역 단위의 혜택들이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부산, 경남의 경우에 메가시티 부활을 통해서 그게 어떤 지위를 이게 얻을 수 있느냐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론화를 통해서 이제 그 중앙 정부가 입장을 좀 명확히 하거나 이 기본적인 어떤 규범을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통합보다 메가시티가 조금 더 연성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전개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광주 전남 같은 경우에 선통합 후 계획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적절하냐? 충분히 논의를 하고 나서 결정을 해도 우리에게 그런 자치단체, 통합자치단체나 아니면 그런 자치단체에게 혜택이 동일하게 주어질 것이냐 이런 것도 논의를 해야 될 거고요. 관할 기초자치단체 안에서의 체제 개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테마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거 권한을 통합한 광역자치단체에게 자치권과 관련돼서 얼마나 권한을 부여할 것이냐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맥락과 함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방향성이나 논의사항을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토론하는 시간을 갖지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논문을 또 좋은 문제 제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역대 정권에서 여러 가지 초강력 전략을 굉장히 많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만약에 10년 동안 우리가 줄고 지속적으로 유지를 했더라면 지금 와서 굉장히 어떤 형식으로든지 결과가 좋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부분이죠. 지금 이제 발표가 다 끝나고 이제 귀중한 토론의 시간인데 이 시간이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전에 저희들은 원래 11시 50분인데 12시까지 조금 연장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좀 늦게 오신 분이 한 계신데 이정석 부산발전연구원에 계신 이정석 박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연구원. 부산연구원의 이정석 박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토론자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항상 이 기대와 다르게 결과가 이렇게 좀 좋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분은 다 못 드릴 것 같고 그보다는 한 7분 그 정도 해서 준비해 오신 그 토론 또 오늘 듣고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들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서 한 분씩 이제 토론을 부탁드릴게요. 숭실대학교의 백이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 회규입니다. 예, 그 사실 5급 3특 그 5급 3특이 이재명 정부 이제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이제 부각이 됐고, 물론 그 이전부터도 그렇게 됐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관심들이 많아진 것이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 극복이 큰 화두가 됐던 거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이제 두 개의 논문이 그 추진 전략에 대한 고찰, 그 다음에 이제 경남 부산 행정통합 쟁점과 과제에서 두 개의 논문을 발표가 됐는데요. 굉장히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정리하고 정리하는 것도 시간이 꽤 많이 들 텐데 나름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제가 보면서 쭉 발표하는 걸 들으면서 결국에는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유사하게 나타나는 거는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럼 왜 영국에서 이렇게 광역화, 초광역화 혹은 단층화 뭐 이런 식의 시도들을 왜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이면에는 가장 큰 거는 제 생각에는 영국의 재정 적자가 결국에는 지방 정부에다 주는 보조금이, 그러니까 재정 적자로 인해서 보조금을 잘 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출은 많고요, 지방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지출을 줄이고 혹은 효율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앙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뭐 광역화나 초광역화 혹은 단층화 이런 것들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지출의 효율화, 그래서 중복 투자를 가능하면 줄이고 효율화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지방 정부가 나름대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영국에서는 이렇게 뭐 광역화나 초광역화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이 비슷한 게 영국도 런던 중심으로만 일국화 현상 같은 경우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런던과 런던 주위의 남부 그런 지역은 굉장히 발전하고 커지는데, 그 반면에 런던과 좀 많은 거리가 멀리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발전이 더디고 뭐 이런 현상이 영국도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의 5급 3특도 수도권 중심의 어떤 일극 체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에 심각한 해를 줄 수 있고, 또 그것이 뭐 야기하는 문제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그 다극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광역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 지금까지 그러한 우리나라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그 다극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뭐 바람직한 대안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영국 사례를 광역화된 거를 이렇게 쭉 보고요, 그리고 초광역화 현상을 이렇게 쭉 보면은 결국에는 그 안에서 문제가 없을까라고 보면 그렇게 되면서 많이 효율성은 많이 늘어나는 거죠.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효율성은 늘어나지만 결국에 이제 민주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침해를 받게 되고,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러니까 민주성이라고 하면 어떻든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죠. 이제 그 부분들이 많이 침해가 되고 약화되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카운슬이라고 하는 하여튼 그런 기초 우리나라 같으면 주민자치회 같은 그런 그 카운슬을 다시 이제 복원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도 영국과 비슷하게 런던 중심의 일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재정의 어떤 재정 적자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정적인 어떤 적자나 재정적인 이 적자의 그 폭이 커지면 예를 들면 2010년에 몰게이지 사태 때문에 큰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더욱더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선제적으로 당장 그런 것이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선제적으로 그것을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발제하신 분들이 특별한 준비가 없이 너무 갑자기 되어지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표적으로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5국 3특을 이런 형태로 지속을 할 때 그 거대 권역을 하나로 묶어버리면 결국에는 광주 전남도 광주를 중심으로 모든 게 이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래서 다른 지역은 또 많이 약화되는 그리고 기반이 많이 약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뭐 빨대 효과라고 하는데 이런 효과들에 대한 고민들이 별로 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극 체제를 만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각 지역마다 지역의 어떤 어떤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학회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잘 활성화되면서 수도권 중심의 어떤 그 성장이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 일극 체제를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이런 논의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부산 경남에서 행정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당장 앞으로 4년 동안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경남 도지사도 그렇고요. 부산 시장도 그렇고 엄청난 경쟁과 노력 끝에 당선이 됐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다 제로로 내려놓고 다시 통합하는 논의를 하겠다.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분들은 뭐 부산 경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 정치적인 어떤 극한 경쟁 체제에서 그분을 도왔던 많은 옆에 있던 그 많은 그런 세력들, 가신들이 과연 그것들을 허용을 하고 그것들을 수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안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던 논의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논의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더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백예희 교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또 천착하셨고
또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사실 지금 시정이 바뀌었습니다. 부산에 보면 전재수 시장님이 이제 7월 달에 취임을 하시는데 상당히 이전 그 시정하고 다른 것이 이제는 부산 경남 행정 통합 쪽으로 방향이 가다가 이제 요번에 시정이 바뀌면서 부산 울산 간의 메가시티 즉 광역 협력 체제 쪽으로 이렇게 조금 정책이 좀 변화될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이 좀 복합적이에요. 이전에는 또 통합했다가 이거는 또 메가시티 쪽으로 가고 상대가 또 달라졌어요. 이제 부산 경남에서 부산 울산 쪽으로 가요. 지금 경남에 이제 저기 지사님께서 아주 공식적으로 다시 입장을 밝혀주는 않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의 수가 많다 보면 통합이 있어서 그냥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제 7월 달에 시장님들이 시도지사가 바뀌게 되면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굉장히 현실 정책적으로 현실 정치와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많은 분께서 좋은 또 제안도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으로 전남연구원의 이병헌 박사님 토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남연구원의 이병현입니다. 행정학회에서 그리고 개회식이 이루어지는 이런 큰 세미나 홀에서 지방행정에서 종사하고 있고 지방행정을 이제 막 공부하고 있는 신진 연구자로서 이러한 섹션이 열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진 전남연구원에서 있었던 행정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실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약간의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초대된 것 같습니다. 행정통합은 사실은 이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체계를 변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공감대로부터 여러 가지 제안들이 이루어졌고 광역기관 행정통합도 하나의 그 유력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역통합은 지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통합에만 조금 논의가 집중되어 있지만 사실 행정통합을 이루는 어떤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이미 제주도부터 시작되어 왔던 특별자치도의 그런 법들의 많은 특례 조항과 권한 조항, 어떤 지원 기구, 거버넌스 조항들을 따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러한 행정통합을 이루는 그 근본은 특별자치도의 어떤 특별자치법이고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은 지역 특별법으로서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좀 선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별법에서 다루고 있는 혹은 행정통합으로서 지금 당장 현안으로서 좀 제기되고 있는 현안 문제들과 앞으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통합에 저희가 지금 줄을 두고 있지만 그 내부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그 광역시와 광역도가 통합됨으로 인해서 자치계층이 조금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 드리면 일반적으로 광역시 자치구와 광역시 시군이 수행하는 사무 기능이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세법에 의한 세법에 대한 세목들이 다르고요. 지방자치법이 어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그 사무 배분을 열거주의로 취하고 있는데 광역시와 광역도가 수행하는 사무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일선 시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아니면 계획시설 입안 등을 시군에서 직접 수행하지만 광역시에서는 광역시 본청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이 기능들이 광역시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어떠한 광주광역시가 특례시처럼 이 사무를 다시 집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통합특별시가 광주 지역에 있는 것들만 도시기본계획을 수행하는 것도 조금 갈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또 재정이 소요되게 되는데 그 재정이 어느 정도가 소요되는지 정확히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재정을 직접 지불할지 혹은 보존할지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과 관련된 문제, 사무를 누가 직접 수행하는지의 문제들도 함께 검토되어야 되고 이것들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 자치계층 재검토에 관련돼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는 지금 지방자치단체가 광역화 기초라는 중층제로서 일률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당시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으로는 광역시가 자치 1계층으로 갈 필요도 있다. 즉 자치 1계층으로 갈 어떤 특정한 사무에 있어서는 광역시 자치가 1계층으로 갈 필요가 있고 광역도에 있어서는
특히나 과소시군에서 일부 기능들이 조금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광역도 본청이 직접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전남 광주가 통합되면서 이런 자치계층 재검토 혹은 어떤 광역과 기초 중에서 어느 계층에서 사무를 배분하 직접 수행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주민들의 대표성이라 할 수 있는 광역 의원들의 선출과 관련된 문제들, 이슈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에는 공직선거법에서 그 광역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편차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광주광역시 자체에서 그리고 전라남도 자체에서만 인구 편차가 상한과 하한을 넘지 않으면 됐었지만, 이것들이 도시적 기능과 농어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통합되면서 하나의 기준으로 묶이면서 인구 편차가 지금 어긋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슬기롭게 해결할지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쟁점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제도적 기반이 통합특별시다 보니까 상당 부분은 저희 특별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의 기능과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위임하기도 하고, 제주특별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그것들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행령이나 장관의 권한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많은 사항들이 위임이 된 상황에서, 그리고 통합특별시의 시정을 지방의회가 견제 감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가 통합 이전에 특정 지역에 조금 유리하게 혹은 과도하게 배분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의 어떠한 그런 특례의 구체적인 설계 방향이나 권한 배분 방향에서 기존의 어떤 특정 지역에게 조금 유리하게 형성될 수 있다라는 우려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임의 룰, 그리고 주민들의 대표성 측면에서 광역 의원들을 어떻게 선출할지도 매우 중요한 현안이고, 다음에 좀 논의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정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인데, 저희가 국무총리께서 이제 4년간 최대 20조 원이라 말씀 주셨지만, 누구나 아시는 것처럼 아직까지도 좀 구체화된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준비한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금이 혹은 국가의 인센티브가 어떠한 형식과 내용으로 지원될지가 매우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에 대한 어떠한 안정적인 장치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시군구 간에 균형 발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김영빈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에 진행되었던 경남 부산 행정통합과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찬성 측에서 첫 번째 이유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입니다. 이건 결국 국가로부터의 어떤 관계이고, 반대하는 의견들의 첫 번째 이유는 지역 간 갈등 우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행정통합이라는 것들이 그 비소득권 지역에서 어떠한 그 지역에 대한 지역 발전 혹은 지역 성장에 대한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가의 관계에서 경남 혹은 전남 광주가 이렇게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겠다라는 것들로 찬성을 하고, 또 하나는 그 지역 안에서의 어떤 소외나 발전 혹은 일부 지역에 집중되는 걸로 인한 반대가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섹션이 다음 섹션에 있기 때문에 제가 길게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두 가지 정도는 저희가 지방자치 혹은 이쪽 지방정부 행정을 공부한 입장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21년도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가 현재로서 제도화되거나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이번에 처음 법제화가 된 것이 광역생활권이라는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접한 시군들끼리 광역생활권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서 조금 광역적 소요, 여기서 광역이란 기초단위의 광역입니다. 기초단위의 자치단체를 넘어서는 행정소요를 적극적으로 민첩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고 법제화가 되었지만, 광역생활권을 지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이제 통합특별시장이 할 수 있지만, 광역생활권을 운영하는 것은 또 지방자치법에 따른 그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행안위에 법안을 냈을 때에는 광역생활권 운영과 그 다음에 지정까지도 모두 통합특별시의 권한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법사위에서 법제화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재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수준에서 운영되는 어떤 광역생활권의 운영은 조금 실효성이 없고, 기존 저희가 초안에 냈던 그런 형태로서 조금 탄력적인 광역생활권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저희가 처음으로 법제화가 된 것인데, 통합특별법의 16조가 국가로부터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사무 이양이라면 17조 내용을 보시면 통합특별시 내에서의
사무에 대한 단계적 이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통합특별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조금 광역 정부의 많은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이양한다는 취지로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군구의 어떤 사무 이양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제도화된 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 계신 많은 전문가 분들과 교수님들께서 전남 광주에서 당면한 이런 현안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근데 시간을 다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이거 다음 오후 세션에서 이게 보면 그 현황과 50선 분석 보고서를 제가 미리 봤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참 머리가 지근지근 아픕니다. 이게 보니까 이 50선 당장 지금 해결해야 될 과제 50개 정도 뽑았는데 어려운 거 하나, 수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4년 내내 고민해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참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이제 점점 촉박이 되는데 일단 그 발표 토론자들한테 그래도 발언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조금 시간을 좀 아껴서 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정석 박사님. 네. 예, 반갑습니다. 부산연구원 이정석입니다. 자, 좀 늦게 도착해서 김영빈 교수님 발표를 제가 못 들었는데 일단 자료를 제가 먼저 읽어봤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련해서 같이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재호 교수님에 관련된 그 발표 내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시사점 부분에 관련된 부분과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사점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속에 이 경제권과 이 생활권 연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그 경제권 생활권 연계를 포함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행정 통합이든 이 특별 그러니까 메가시티를 구성하기 위한 뭐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이든 이게 시민 체감에 대한 어떤 변화에 대한 시민 체감, 그리고 그것을 통한 그것을 반영한 어떤 제도적인 개선 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행정적 기반 마련과 관련해서는 이게 이제 단순한 어떤 정부의 인센티브 약속 같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이런 제도적인 개편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치분권 기반, 이게 이제 지역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그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 생활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발전 계획을 가지고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민 의사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접근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적인 지방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이걸 지방에 맡겨놓고 있는 부분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시도되어지지 않았던 이 광역자치단체 간의 어떤 통폐합이든 아니면 구조적인 어떤 개편 문제에 관련해서는 그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를 하고 그리고 자율권을 주는 부분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그 부산 경남 통합 논의에 있어서도 이 일반법을 가지고 기준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두 단체장님들께서 강하게 주장도 하셨는데 그런 베이스가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그것이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했던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그 부분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그 보고서조차도 사실은 실제로 이 우리나라 이 지방행정을 논의하는 가운데에서 지방행정 체제 개편을 논의하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구체화된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보고서는 보고서고 실현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제고되는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고, 이 그간 중앙정부 주도, 그다음 국회와 이제 정부의 결정에 의해서 쭉 이루어진 부분들이 사실은 이 지역의 이 바람들을 좀 반영해 주는 부분으로 개선되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 개편되어져야 되는지를 결정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법률로서 뒷받침하는 노력들이 실제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논의 사항들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이게 특별법만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고
이 일반 법을 통해서 뒷받침되어지는 그러니까 일반화된 논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역 특성은 그 뒤에 이제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겠고요. 한정된 자원을 이제 그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그 5국 3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그 한정된 자원, 이 초코파이 하나 매달아 놓고 서로 먼저 따먹는 사람이 임자라고 하는 그런 방식들은 좀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법제화시켜서 동등하게 이제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현재 부산 경남에서도 미래지향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 결국은 행정통합이 최종적인 어떤 도달점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노력들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것이 지속 가능성을 갖는다라고 하면 메가시티를 통한 행정통합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기초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저도 계속 그 생각입니다만 자율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이제 정부 간 관계 논의 속에서 이 새로 탄생하는 이 통합지방자치단체, 통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이 통합정부와 이제 기초지자체와의 관계, 또 기초지자체 간의 또 상호관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사무배분이라든지 계층제 논의라든지 또 전반적인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연관시켜서 추진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민 교수님 그 발표 내용들은 교수님께서 직접 이 부산 경남 행정 통합과 관련되어 있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또 활동을 하시면서 또 공론화위원회 그 보고서에 나온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쟁점들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그 쟁점을 또 논의하시면서 제가 그 동서대학교 지역사회라고 하는 잡지에서 그 발표했던 그 내용들도 많이 좀 참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행정통합 논의에 있어서 아홉 가지의 그 쟁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핵심 쟁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제도 설계의 쟁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장적인 개념으로서의 그런 쟁점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핵심 쟁점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통합을 하게 되면 하나의 명칭을 이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명칭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명칭을 놓고 그다음 그 위상 정립을 하는 가운데에서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지면서 통합특별시라는 게 결국 이제 새로 탄생을 했습니다만 저는 계속 통합 논의에서 이 통합특별시라고 하는 것보다는 옛날에 부산 직할시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특별시 성격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특별시 2개는 되어져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남북권 중심 도시로서의 부산 경남의 위치는 서울특별시만이 아니고 이 부산특별시의 방향으로도 일단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단 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그 비전에 맞춰서 나아가는 가운데 어떤 명칭이 필요한가 그런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합청사의 입지 선정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이게 상징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공기관 배치의 문제라든지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고 지역 구조 개편에 관련된 공간 구조 개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논의 속에서의 위치 선정, 그 다음에 다른 어떤 그 비전과 연계되는 부분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민 수용성 확보와 주민투표 결과가 결국은 반영이 되어야만 지금 창원에서의 어떤 분리의 논의 같은 걸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 설계 쟁점에 있어서의 자치계층 모형 설정이라든지 그다음 특례 범위 설정이나 권한 이양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 박병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광역의 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확장 쟁점에서는 공간적 확장이라든지 울산광역시 포용 문제, 정치 환경 변화와 행정 통합의 지속 가능성 문제 이런 부분들이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도 많이 지금 하셔야 되는데 시간상 좀 힘들군요. 그 사실 중요한 쟁점들 다 제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영태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최현태입니다. 먼저 경남 부산 행정통합 쟁점을 잘 정리해 주셨던 김영빈 교수님과 그리고 5급 3특 죄송합니다. 5급 3특 추진 전략을 잘 정리해 주신 서재호 교수님 발표에 이제 감사드리고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에 출마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이제 그 부울경 중심의 특히 부산이 내년쯤이나 후내년쯤에 이제 드디어 인천한테 이제 따라잡힙니다. 해방 이후 계속 제2의 도시로 이제 남아 있었던 부산이 맹시상부하게 제3의 도시로 전락할 시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희 대학이 있는 이제 창원도 100만이 무너지고 사실 이제 인구 기준으로 보면 이제 특례 도시 지위를 잃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지방의 어떤 소멸, 인구 소멸 이런 것들이 너무 가속화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 속도라도 진시키자는 문제의식 때문에 이제 그 출마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어린 사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수도권 일국화가 효율적이면 그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물론 우리나라는 작기 때문에 수도권 일국화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뭐가 있냐면 수도권이 일국화되면 출산율 저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출퇴근 시간이 장기화될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들은 거의 이제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극 체제, 5극 양특이 뭐 3특이라는 그런 이제 체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고,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5극 3특의 어떤 첫 단추가 이제 전남 광주 통합이라면 가장 큰 단추는 이제 부울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수도권과 부울경의 어떤 쌍축 전략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나아가서 3극, 4극, 5극도 사실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5극, 3특을 동시에 추진하면 그 결과는 수도권 1극화의 강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순차적으로 2극, 3극, 4극, 5극 이렇게 갔을 때만 아마도 이제 실현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통합을 했을 때 그 장점을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그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행정 권역하고 생활 권역이 이제 통일되면 많은 입지 정책에서 어떤 최적화를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제가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지난번에 전남도지사가 김용록 도지사가 맨날 이제 전남에는 의대가 없다고 해요. 전남도 의대도 있고 조선도 의대도 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광주 광역시 안에 있다는 거죠. 근데 외지 사람들이 보면 광주도 전라도라고 생각하니까 왜 전라도 의대가 없냐? 그거야말로 이제 생활 권역하고 행정 권역이 불일치하면서 이제 생기는 그 에피소드인데, 에너지 공대 같은 경우도 보면 나주 신도시에 있는데 그게 그 광주 남구가 이제 학군이 제일 좋은 동네인데 20분도 안 걸려요. 나주 신도시 직원들은 대부분 광주 남구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합니다. 사실상 광주한테 준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저쪽에 장성이라든지 아니면 광주 지스트에다가 에너지 공대를 결합시켰으면 훨씬 더 어떤 유의미하고 효과적인 전략이 생겼을 수도 있었다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행정 권역이 분리되어서 광주시의 어떤 그 혜택은 전라도 도지사 입장에서는 자기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광주에 바로 붙어 있는 나주 신도시에다가 이제 그런 에너지 공대를 가게 한 그런 어떤 뭐 다람쥐하지 못한 현상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뭐 가까이 창원 같은 경우도 창원의 그 창원 터널에서 그때 큰 교통사고가 났지만 지금 이제 그게 굉장히 경사면도 심하고 해서 위험한데 안전을 위해서는 비엄산 터널을 뚫으면 훨씬 이제 평지고 효과적인데 그걸 창원시장이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창원이 100만이 무너지기 직전인데 만약에 김해 쪽에 베드타운으로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비엄산 터널을 뚫으면 100만이 무너진다는 것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그 각 개별 지역의 입장에서 그걸 반대하는 이런 이제 입지 정책의 왜곡이 초래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광역화되면 그런 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부울경 통합했을 때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장 큰 격차 중에 하나가 이제 교통 네트워크의 격차입니다.
이게 이제 수도권은 지하철이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보다 한 3배 이상 촘촘해진 것 같아요. 뭐 제가 지하철을 잘못 탈 정도로 너무 이제 촘촘해졌는데,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GTX가 있습니다. 그 서울역에서 킨텍스까지 20분, 동탄에서 수서까지 20분. 이제 그런 경우에 그랬을 때 이제 그 우리 부산 같은 경우도 그런 GTX를 넣으려면 부산과 창원 간, 부산 간, 울산 간 이런 GTX를 놔야만 그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데, 그랬을 때 왜 그게 필요하냐면 이 속도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으로서 이렇게 1시간 이내에 부산과 울산을, 부산과 창원을 갔다 올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이제 시장의 크기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광역 통합을 통해서 이런 교통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 이제 지역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시간 관계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시작을 10분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 밀려가지고 이렇게 10분 오버를 한 거. 들어보니까 여기서 점심 식사를 여기서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밖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이제 오늘 여러분 이쪽 관계 전문가들 많이 오셔가지고 좀 토론을 들어야 되는데 시간상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전남 광주가 저기 1시부터, 대전 충남이 3시 반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곧 세션에 또 옮겨가셔가지고 계속 토론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요. 예, 뭐 짧은 시간이지만 좋은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또 실제 우리 행정통합의 중요한 정책적인 교훈과 또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 토론자, 그 프로에 계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